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승과 침강을 이해하기 위해선 에크만 수송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크만 수송이란 해수면 위에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불게 되면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이 바람 방향의 90도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 에크만 수송입니다.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하는 반면 남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 방향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하게 됩니다. 용승이란 표층 해수가 빠져나갔을 때 보충하기 위해 심층에 있는 찬 해수가 올라오는 현상이에요. 자, 그럼 북반구의 서해안에서 나타나는 연안 용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이기 때문에 육지의 서쪽에 바다가 있을 테고요. 용승이 일어나기 위해선 바닷물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근데 연안 용승이기 때문에 연안에서부터 먼 바다 쪽으로 바닷물이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90도로 표층 해수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표층 해수의 왼쪽 90도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은 북풍이 되겠죠. 그래서 서해안에서는 북풍이 불 때 용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안으로부터 먼 바다로 바닷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연안에서의 바닷물을 보충하기 위해 깊은 곳에서부터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북반구의 동해안이에요. 동해안이라는 것은 육지 동쪽에 바다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용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연안으로부터 먼 바다로 빠져나가야 해요. 자, 그런데 북반구에서는 표층 해수의 움직임이 바람의 오른쪽 90도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자면 바닷물의 왼쪽 90도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바람의 왼쪽 90도 방향으로 바닷물의 왼쪽 90도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을 테니 동해안에서는 남풍이 불게 됩니다.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게 되면 바닷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빈 공간을 보충하기 위해 용승이 일어난다. 자, 그럼 용승이 일어나게 되면 바닷물이 차갑기 때문에 기온 역시 낮아집니다. 따라서 서늘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차가운 물에는 굉장히 영양염류가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북반구의 어느 연안에서 지속적으로 남풍이 불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해당 그림은 육지의 서쪽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서해안입니다. 자, 지금 서해안에서 남풍이 불고 있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면 북반구이기 때문에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바닷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바닷물이 먼 바다에서부터 연안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럼 연안에는 바닷물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럼 무거워져서 아래로 가라앉게 되겠죠. 자, 따라서 해당 그림에서는 용승이 아니라 침강이 일어나게 됩니다. 니은 해안 지역은 주변보다 서늘한 기후가 나타난다. 서늘한 기후가 나타날 때는 용승이 일어날 때입니다. 현재는 침강이 일어나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디귿 이 지역이 남반구이고 북풍이 불었다면 연안 지역에서는 침강이 일어났을 것이다. 자, 남반구이고 북풍이 불었다.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겠죠. 근데 남반구이기 때문에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 방향으로
표층해수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먼 바다에서 연안 쪽으로 바닷물이 이동하겠죠? 그럼 연안에서는 바닷물이 쌓여서 아래로 가라앉는 침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은 보기. 정답 3번.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연안용승이 발생한 A 해역의 위치와 3일간의 표층 수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북반구에 해당되고요. A의 위치는 현재 동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온 변화를 봤더니 24일부터 25일 때까지는 20도에서 18도 언저리다가 26일부터는 갑자기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연안 용승은 24일보다 26일에 활발하였다. 용승이 일어나게 되면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26일에 활발한 거 맞습니다. 니은 연안 용승이 일어나는 기간에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다. 자, 지금 동해안에서 연안 용승이 일어나려면 바닷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바닷물은 바람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바닷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90도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풍이 아니라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디귿 표층해수의 용존 산소량은 24일보다 26일에 대체로 높았을 것이다. 용존 산소량이란 바다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죠. 기체는 바닷물의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수온이 낮은 26일에 용존 산소량이 높을 것입니다. 정답은 4번. 자, 적도 용승과 저기압에 의한 용승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적도에서 30도까지는 무역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영도에서부터 북위 30도까지 무역풍,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남위 30도까지는 동에서 서로 부는 무역풍이 불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바닷물이 이동할 테고 남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로 바닷물이 이동할 겁니다. 그럼 적도 주변에서는 바닷물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굉장히 깊은 곳에서부터 용승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적도 용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저기압에 의한 용승. 자, 저기압은 반시계성 회전을 하게 되죠. 저기압일 때는 바람의 방향이 저기압성 회전을 하게 됩니다. 저기압성 회전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 텐데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90도로 이동할 겁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면 오른쪽 90도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오른쪽 90도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오른쪽 90도로 바닷물이 이동합니다. 그럼 중심부에서는 바닷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깊은 곳에서부터 용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반구에서의 저기압 용승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남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반구에서는 저기압성 회전이 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돼요. 그럼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 방향으로 바닷물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 다음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 그래서 남반구이더라도 저기압이 일어나면
중심부가 비어서 용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 모두 저기압에 의한 용승이 일어나게 돼요. 침강은 용승과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강이란 표층의 수가 모여들어 심층으로 가라앉는 현상이고, 이때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고 심층의 해양 생물에게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북반구의 서해안에서 연안 침강이 일어나기 위해선 먼 바다로부터 연안 쪽으로 바닷물이 이동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북반구이기 때문에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표층의 수가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서해안에서는 남풍이 불어야 침강이 일어날 것이고, 동해안에서는 먼 바다로부터 연안 쪽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풍이 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고기압에 의한 침강을 보게 되면 고기압성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불고 있는 바람의 오른쪽 90도를 보면 다 이렇게 바닷물이 안쪽으로 모여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는 바닷물이 쌓여 침강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표층 해류의 평균 유속을 관측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A, B, C의 해류가 나타나고 있는데 A와 C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A와 C는 적도 해류이다. 자, 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를 적도 해류라고 합니다. 북반구에서 흐르는 해류를 북적도 해류, 남반구에서 흐르는 해류를 남적도 해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적도 해류 맞습니다. 니은 B는 편서풍에 의해 형성된다. B가 현재 서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긴 하지만 편서풍은 30도에서 60도 사이의 위도대에서 부는 바람이죠. 현재 그림상에서 B는 0도 부근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서풍 때문에 부는 해류는 아닙니다.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 태평양의 동쪽이면 이 부근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표층 해류의 평균 유속을 보게 되면 지금 평균 해류 유속을 보게 되면 적도 부근에서는 바닷물이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동쪽은 계속해서 바닷물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용승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은 보기. 정답 3번. 다음 문제입니다. 그린 가와나는 북반구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과 이에 따른 표층의 수의 이동 방향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 가의 중심부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 지금 바닷물이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죠? 그러면 무거워져서 침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니은, 태풍의 중심부에서는 침강이 일어날 수 있다. 태풍은 열대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이 일어나게 되면 용승이 일어나게 된다 했죠. 나와 같은 그림으로 저기압성 회전이 일어날 거고, 북반구이기 때문에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바닷물들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일어나게 되면 중심부에서는 용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귿, 가의 중심부는 나의 중심부보다 표층 수온이 높다. 가 같은 경우에는 침강이 일어나고 있고 나는 용승이 일어나고 있죠. 용승이 일어나게 되면 수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가의 중심부가 표층 수온이 더 높을 겁니다. 정답 2번.